건데 일단 뭐 오늘 플레이 해놓고 이제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수학 하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그래서 일단 수학 상하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다시 한번 진행하자. 자 수학 3에서 너희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배우면서 고등수학을 배우면서 1학년은 이제 끝났고 2학년 당장 앞두고 있는데 사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어떤 건지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를 떠나서 수학 상하가 어떻게 섞여 들어간지는 사실 대부분이 모를 거야. 그래서 수학 상하를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너희들이 고2, 고3 때까지 고등수학 상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 그런 필수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수학 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공식 되게 많았잖아.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 중에 대부분 많이 쓰이는 한 8가지 정도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 멜빵 공식 하면서 인수분해 했던 공식들 있잖아. 그런 거는 사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 제외하면 정작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합차 같은 거 막 이런 거 기본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략 6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것들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몇 개가 있고 그 외에 수학 상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부방.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그래서 한부방인데 이 한부방을 왜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당장 너희들이 이제 수학 1을 시작을 할 거잖아. 수학 1을 시작할 때 큰 흐름이 지수랑 로그를 잠깐 배우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우러 들어갈 거야. 근데 그 함수를 배울 때마다 지수 함수 배우고 로그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를 배울 건데 함수를 배울 때마다 방정식, 부등식이 계속 나와. 너희들 수학 하 한번 생각해봐. 그때 새로 배웠던 함수 뭐 있었지? 네. 수학 하에서 배웠던 함수 유리, 무리. 거기에서 결국 또 방정식 A 나오면서 판별식 썼잖아. 물론 그래프를 같이 봅시다라고 했었지만 그치? 그 얘기가 함수 배울 때마다 나와. 그러면 수학 1은 지수 로그라는 기본 연산을 배우고 나면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가 나오는데 그때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가 계속 나와요. 왜?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방정식을 그냥도 한번 풀어보고 함수를 이용해서도 풀어보자라는 거.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 그게 일단 1차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이제 수열 얘기 잠깐 나오고 끝나요.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수열도 수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수열에도 수열이 있고 수열의 합이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크게는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희들 중간고사가 대략 여기쯤에서 혹은 이쯤에서 끊어질 거야. 중간고사가. 이게 1학기 중간고사가. 근데 거기에서 1학기 거 봐봐. 다 한부방이에요. 기말고사에서 절반은 한부방일 거예요. 좀 등차수열, 등비수열 같은 수열 얘기 잠깐 나오고 나면 끝나. 그때 한부방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이 저 얘기 하나를 모르면 그냥 수학 1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2를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2학기 과목이야. 수2를 넘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못 풀었던 누구 하나 있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수학 3에서의 얘기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2차, 2차, 2차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얘기하지. 어머 선생님 고차 방정식 배웠잖아 라고 하는데 고차 방정식은 그냥 딱 하나였어 우리가. 누구? 인수분해 되는 거.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못했지 그때는. 그래서 안 나왔잖아. 다 인수분해 하세요였지. 공식을 쓰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인수정리 이용하기였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수로 돌아가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함수를 그리려면 고차 함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수2라는 과목이 그냥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극한을 배웠으니 연속을 배울 거고 연속을 배울 거니까 미분 가능성을 배울 거고 미분 가능성을 배웠으니까 미분을 해볼 거고 미분을 배웠으니까 걔를 이제 활용하러 넘어갈 거야. 활용 1번, 활용 2번, 활용 3번. 활용 3번의 제일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라는 거 잠깐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가 전부 다 뭐냐면 인수분해 안 되는 고차 방정식 부등식이 등장을 할 거예요. 전부 다 함수를 해석하기. 즉 왜? 도함수의 활용 2번에서 완성되는 게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다.
그 그림이 떠들어버렸어. 그럼 뭐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는 걸 잠깐 배우고 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수투가 이런 흐름이야. 그때도 또 한무방이 필요해. 그럼 미적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배우는 미적분에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방금 했던 설명과 똑같아. 극한을 배웠으니 연속을 해볼 거고, 연속을 배웠으니 미분 가능성을 알아볼 거고, 미분 가능성을 알아봤으니 미분을 해볼 거고, 미분을 할 줄 아니까 그거를 활용하러 넘어가는 건데 1번, 2번, 3번이 있고요. 미분의 역연산인 적분 얘기 잠깐 하고 끝날 거예요. 뭐야? 수투랑 완전 똑같지? 근데 주 포인트 함수가 다른 뿐이야. 수투는 3차, 4차 함수를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미적분에서는 지수, 그렇지, 로그, 삼각 함수가 섞여 있는 초월 함수라는 걸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면 또 누구로 잠깐 넘어가냐면 기하로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확률과 통계는 별개의 과목이라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수학 하에서의 그 마지막 경우의 수랑 연결되어서 아무튼 기하로 넘어가면 또 이 단어는 또 등장해. 2차 곡선이라고 하면서 어머? 2차 함수 배웠는데요. 이제는 2차 곡선이 살짝 달라진 거야. 그때 또 한두방 얘기가 살포시 살짝 나왔다가 이제 아예 그냥 기하, 공간 도형 얘기로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데 그때 계속 나오는 게 한두방이야. 뭔지 알겠죠? 여기는 제일 복잡한 함수, 얘는 고체 함수 막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좀 더 이과를 거니까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아무튼 수학 3에서의 제일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결국 함수방. 요거는 강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고 수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런 흐름이 있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좀 주된 내용을 다뤘던 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었지. 도형의 방정식에서 너희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의 접선이라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공식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원의 접선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은 저기 미적분 말고 기하에서 나오는 2차 곡선에서의 접선 때문에 점검은 해두자라고 했어.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내가 기하를 앞둔 직전 수업 때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원방으로 바로 타원방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그때는 내가 다시 한번 할 건데 그런 게 아무튼 연결되는 게 있어요. 대신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접선 중에서 어떤 내용을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 기울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기본 틀로 들어갈 거야 라는 거는 여기서 또 나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수학 하루 잠깐 넘어가 보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수학 하루 넘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좀 많아져. 이제 수학 3보다는 많아져. 제일 첫 단원인 집합이라는 단원 자체는 명제랑 이제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 물론 이제 또 마찬가지야. 명제 자체가 좀 복잡해진 채로 또 등장을 하긴 할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제? 함수 배울 때. 함수 배울 때 집합이 어디서 쓰여, 성현아? 네? 그 정의역 시험. 그렇지.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이러이러한 걸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집합이 이제 막 역함수로 넘어가면 집합 바뀌고 포함하는 게 달라지고 막 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을 하자는 거지. 뭐 벤다이그램을 다양하게 그려나가는 거는 확통해서 좀 쓰일 거야. 오케이? 함수를 배울 때 정의역 치역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확통해서 좀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아예 벤다이그램 막 그려나가면서 막 풀 거야. 집합과 유사한 이름을 갖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등장할 거거든. 근데 아무튼 지금 너희들은 확률 같은 경우에는 특강도 안 하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도만 알면 돼서 아무튼 수학하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집합은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명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명제는 할 게 좀 많지. 첫 번째로 필요조건, 충분조건 같은 거,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 또는 필요충분조건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런 게 뭘 의미하며 그게 집합으로서는 어떤 포함 능력을 갖는지까지 아는 거는 기본 상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근데 참고지에서 하나 정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복습을 해둬야 되는데
누가 좀 강조가 되냐면 명제 안에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너희들? 그때 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을 증명도 해봤을 거고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단원으로도 들어봤을 거야. 그치? 중간고사 때. 근데 아무튼 그 절대 부등식 안에서 누구를 꼭 기억해둬야 되냐면 뭐 아는 애들은 알 거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3이 되면 만날 가능성이 좀 희박해져. 많이 안 나와.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뭐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드물어지는데 그 중에서 누가 굉장히 중요할까?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다시 한번 등장하냐면 수원에서. 그렇지. 여기서 어느 단원 이게? 요쪽 파트. 오케이. 지수로그 함수와 지수로그 방정식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특히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쪽에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산술기하를 좀 써먹어 줄 거야. 그래서 그때 대해서 내가 산술기하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뭐 오늘 빠진 애들도 있고 나중에 곧 올 예정인 애들도 있고 그래서 형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걔네들이 그 애들이랑 뭐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는 아무튼 좀 이따가 뭐 얘기를 하긴 할게 요점 정리니까. 근데 한 번 더 진행하긴 할 거야. 수학 1을 하는 날. 알겠죠? 그때 한 번 더 진행하긴 할 거야. 요거 다룰 때. 그때 아무튼 산술기하가 쓰이게 됩니다. 꼭 공부를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많이 쓰이는 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함수로 넘어가는데 함수는 당연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좀 이따 뒤에 봐봐. 무수히 많은 함수 배우지 않니? 수학원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 3개를 배우고 수학 2에서는 3, 4차 함수가 주요 포인트, 즉 함수야.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초월 함수가 포인트야. 결국 다 함수를 다루겠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 얘기 중에서도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또는 뭐 있냐 역함수의 존재 조건 막 그런 얘기들 등등등 또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뭘 반드시 알아둬야 되냐면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계산 방법이 있지. 그치? 합성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f합성 g에다가 x를 넣었는데 x가 나온다 이런 거.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소연치? 그렇지,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 역시 알아야 돼.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또 물어봤었잖아. 너희들 이번 시험 범위에 역함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리함수, 무리함수만 시험 범위 들어갔었어도 걔는 또 물어봤을 거야.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은 계속 물어봐.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얘기하지만은 뭐 서인이는 배워서 알 거야.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둘이 무슨 관계 있지? 그렇지. 역함수 관계 있어가지고 역함수 얘기를 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함수 파트는 진짜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 결국 수학 상도 함부방, 수학하도 함수 얘기긴 해.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거예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같은 함수의 종류보다는. 알겠지? 그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할 때, 아, 맞다, 수학하면서 저런 거 배워왔었어.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복습하러 돌아가서 익혀오도록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학학. 함수 다음이 뭐냐? 유리무리 함수지. 유리무리 함수 잠깐 얘기할 거 있는데, 너희들 이번에 이번 수능 수학 나형 좀 풀어봤니? 풀어본 사람 있어? 뭐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한번 풀 수 있는 그래서 너네 이번 시험 나왔나 보다. 네. 하나 수능 문제랑 영문의 노래 나왔었어. 하나 있어 하나. 4번 문제 여기까지. 틀렸어. 그것 때문에 좀 아깝다. 그것 때문에 너 3등 나왔죠? 2야? 네. 이거 좀 올라갔는데 다시 그래. 종합 아니면 그 시험이 종합으로? 네, 종합. 아무튼 유리무리 함수가 예전과 지금 너희들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수학 2라고 하는 과목을 1학년 2학기 때 배웠어. 너희들 수학 하처럼 똑같은 거잖아. 근데 문과 수학의 경우에 수학 2가 수능 범위였어. 근데 이제 수학 1은 수능 범위게 아니게 아니야. 유리무리 함수만 가지고 수능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뭐 여기는 문과는 없지만 문과를 가더라도 유리무리 함수는 그것만 가지고 시험 범위는 아니야. 뭐 안 나온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유리무리 함수에서의 그 점근성이라던가 대칭성과 같은 기본 특징들이 있지.
그런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이제는 유리무리 함수만 안 나오는 대신 다른 함수들이랑 섞어서는 낼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거니까 뭐 어디냐 지수로그 함수랑 섞는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너희들이 미적분 배워보면은 유리무리 함수에 대한 미분법 이런 거 또 나올 거야. 그럼 미분 문제를 섞어가지고 얘가 시험 범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 특징들 정도만은 점검을 해줘야 될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리무리 함수가 예전에는 수능 범위였으니까 이과보다 더 중요했었다면 이제는 이과가 오히려 중요해져요. 문과는 수1부터 수능 범위예요. 근데 확통까지 나가요. 여기까지 하요 하면은 유리무리 함수 미분 할 수 없어. 문과는 못해. 그러면은 저 특징만 가지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시험 수능 범위가 안 되니까 만들지 못하겠지. 그러면 다른 함수랑 섞어야 되는데 3차, 4차 함수들이랑 섞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많이 안 나올 건데 너네들은 나온다. 그래서 너네들이 오히려 유리무리 함수의 특징들을 더 잘 외워야 될 거야. 지난 교육까지는 살짝 바뀌고 오니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면 아무튼 특징 정도는 점검하자라는 의미라면 그러면 이제 유리무리 함수 넘어가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3학년 때 진행을 할 거니까 크게 아직까지 뭐 가깝게 남은 거는 아닌데 경우의 수 안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지? 예를 들어서 하부의 법칙, 고부의 법칙, 여사건 뭐 적어도 포함한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그 안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웠어요. 자, 경우의 수 얘기 나온 김에 확통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경우의 수 파트를 요점 정리를 먼저 시작할게요. 알았죠? 앞 단원들은 좀 이따 나가지. 자, 수학 하에서의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저 순열과 조합까지 진행되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순열이라는 단어에서 했던 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정의 알고 있지? 그게 내가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거. 두 번째로는 이제 P, C 계산할 줄 알지? 정도였어. 그리고 수열에서는 기본적인 성질 3가지가 있고 조합에서는 기본적인 성질 3가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그거야. NCN은 NC0과 같아서 1이에요. 뭐 NC0도 1이에요. NCN은 N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2가지 중요한 성질이 들어갔지. 하나는 NCR은 NC의 N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거. 두 번째 특징은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너희들은 이제 이번에 수행평가하면서 아브라카다브라 했던 그거. 오케이?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좀 중요했었죠. 그리고 순열에서는 저 특징 3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NPN은 NPEG이라 쓸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 주로 누가 나왔었냐면 상황 2가지가 주어졌었지. 이웃합니다. 이웃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기독점 가지고 개념 설명, 수렴 대비를 했을 때 대진표라던가 분할 같은 것도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자, 그럼 이게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확률과 통계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단원은 경우의 수, 두 번째는 확률, 세 번째는 통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 확통은 지금 너희들이 수학하에서 배운 이 기본적인 정한식 경우의 수에다가 추가로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잠깐만 주황색 분들 하고 그냥 추가로 누가 들어갔었냐면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은 원순열. 또 하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은 순열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복순열. 이 심화 3가지 상황들이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몇 개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것들은 좀 따로 얘기하도록 확장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조합에서는 어떻게 추가되느냐? 상황들이 주어지긴 주어져. 그 중에 하나가
9버전 개정교육 2009년에 개정해서 지금 현재 고2들이 듣고 있는 개정교육의 경우에는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너희들 2015년 개정을 들으면 분할이 상당히 됐는데 해석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중에서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만 나는 시험들을 하긴 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분할 얘기를 나는 하기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번에 너희들 시험 대비할 때도 고3 앞둔 직전이라서 하기는 할 거야. 그러면 분할 말고 누구 하나가 더 있냐면 이항 정리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 요 단원이 좀 많이 중요해지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항 정리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 외울 건 많이 없어. 근데 외워야 되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외우려고 접근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적게는 7개 정도의 공식을 외워야 돼. 그럼 나는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알려줄 거고. 이 양정리가 그 외우는 게 많아서 중요한 거는 아니야.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크게 3개의 단어, 하나는 경우에서 하나는 확률하는 수열이라고 통계로 그랬는데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조합에서 이항정리라는 게 있고 확률 부분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 뭐 어차피 이름 써봤자 모를 거니까 그냥 약자를 쓸게. 그리고 통계 파트에서는 이항 분포라는 그런 놈이 있어요. 뭐 독립시행은 모르겠지만 이항 분포는 이것만 봐도 좀 비슷하지. 그치? 이항 뭐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고난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섞어서 얘로 출시하기 됐는데 쟤를 풀었다가 얘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할 거고 내가 3년 전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어려운 학교가 있어서 거기 서울에 있는 이제 마포 쪽에 있는 중앙여고라고 거기에서 학교 시험에 저거 3개 섞어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땠냐면 원장쌤 반이었는데 원장쌤이 그 문제를 애가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제 10시 반에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원장쌤이 막 끙끙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뭐 어떻게 푸는 건지 혹시 알겠어요? 선생님 하면서 나를 보여주더라고. 그 정도는 아니고까지 나올 수가 있어. 물론 이제 가져가지 아니지. 아무튼 그런 단원들까지 이제 넘어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해진다 해야 되나?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열 조합은 맞는데 좀 다양한 내용들이 쫙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 마치 정수를 가지고 유리수 만들듯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는 분수를 만들 거야. 그게 어느 단원이게? 그게 어느 단원이게? 그게 바로 확률이에요. 그런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통계까지 쭉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3학년 때 하는 통계도 너희들은 아무래도 너희들은 이제 수능 범위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될 거야. 이과야. 이게 하지만 너희들 밑에 학년은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하는 이과들이 좀 많을 건데 너희들은 필수잖아. 너희들과 좀 이상하잖아 지금 수능 범위가. 수능은 기존대로 내신은 교육과정으로 개판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건 아무튼 너희들이 뭐 마루타가 된 거는 뭐 내 탓도 아니고 니네 탓도 아니고 그냥 뭐 저 위에 사람들 탓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때 이제 수학하에서 배운 거 온전히 기억하겠니? NPR 계산하는 거 기억하면 다행이지.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시작할 때 내가 수학 학거부터 같이 진행해버릴 거야 그냥. 알겠죠?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는 게 확률과 통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수학에서는 좀 기억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좀 많다 그치? 뭐 물론 코시 이런 거 빠지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저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수학 2 얘기를 잠깐 한 번만 더 할게. 지난번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때 아마 수연이 너가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제대로 집중을 못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일단 너희들 덕서고 2학년을 기준으로 아무튼 덕서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수학 1이라는 과목 다시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 1 하나만 하지. 그리고 이과 기준 2학년 2학기 때는 수투를 진행하지. 물론 이 두 개는 뭐 공통이니까.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문과 애들은 확통만 할 것이고 이과 애들은 확통을 하면서 이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추가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까지 넘어갈 거야. 이게 사실 개정 교육이 제대로 완성되는 현재 예비고 1학생 또는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 정도 선택할 거야. 이과라고 해서 세 개 선택하는 이상한 사람들 없을 거야 그때 가서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수능 보는데 뭘 세 개를 다 준비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너네들은 확통과 미적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하는 말 그대로 선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왜? 아 그래? 뭐 성현이랑 그때 태경이가 그런 파일이 아니라 프린트를 가지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2학년 때 그래서 딱 수원 수투만 진행한대.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뭐 3학년을 대비하게 되는 이제 1년 뒤 겨울 방학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솔직히 힘들 것 같지 않냐? 여기서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했지 다들. 그때 확통 미적 기하 다 3개 다 선택한 거야. 수윤이는? 기하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이게 너네들이 이제 공대를 가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과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공대 가려면 기하를 할 줄 알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긴 해. 나도 공대 가봤잖아. 기백에 하나도 안 써. 뭐 벡터가 어디 있었어? 기하가 어디 있었어? 그냥 말 그대로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정도만 판단하는 거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학교생들이 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나이가 평내에서 가르칠 때는 애들한테 선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지금 기하를 2학년 1학기 때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다 보니까 특강 깔긴 까는데 너희들 아무튼 그러면 겨울방학을 생각해야 돼. 확통 미적 기하를 3개 다 선택했어. 겨울방학 때 그럼 특강을 2개를 들어야 돼.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왜? 내신 대비만 가지고 확통 미적 기하 3개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거든. 야 그러면 겨울방학 때 들어보라. 3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셋 다 처음 들어. 따라가겠냐? 따라갈 수는 있기는 할 거야. 근데 굉장히 힘들 거야. 왜냐면은 확통은 그렇다 쳐. 근데 미적이랑 기하는 결코 가벼운 과목들이 아니야. 기하가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어.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기백이었는데 기하로 바뀌었잖아. 벡터의 꽃이었던 공간 벡터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다운되긴 했어. 체감 난이도가 엄청 떨어졌어. 그래서 공간 벡터가 진짜 어려웠거든. 그거 가지고 보통 29번 문제 만들었는데 그게 아무튼 사라졌어. 물론 이제 2차 곡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긴 하겠지. 옛날처럼. 아무튼 이게 무거운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과목을 처음 진행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야. 근데 학교에서 뭐 지금 너네들 특히 밑에 학년은 좀 아까 말했듯이 상황이 나아지겠는데 너네들은 아예 학교에서 지금 힘들게 만들어놨어. 덕소는 사실 2학년 때 뭔가 여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확통이나 기하와 미적을 들어보자. 말이 될까? 뭐 그치 말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이제 평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물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통을 배우고 1년 뒤에 확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 굉장히 만만하진 않을 거야. 주기적으로 계속 2학년 동안에 복습을 스스로 해나가야 돼. 또는 여름 특강 때 열릴 때 다시 한번 들어본다거나.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확통 미적 기하보다는 그 앞 과목을 지금 한번 미리 땡겨서 들어봅시다. 왜? 겨울방학은 몇 주냐 대충 길게 잡으면 7주 정도가 나와. 그치? 물론 뭐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제외하면 대략 6주에서 6주 정도 될 건데 아무튼 뭐 1월부터 2월까지를 치면 7월 정도라 얘기를 해볼게. 7주라 얘기를 해볼게. 7주 동안에 사실 수학 1을 하나만 진행한다. 수학 1도 기하 미적만큼은 아니지만 가벼운 과목은 아니야. 가벼운 과목은 아니라서 겨울방학 때 수원 하나만 준비하는 것도 말은 많지 보여. 왜? 너희들은 이제 수투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았어.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름방학이 몇 주짜리야? 3주야 3주. 3주 만에 수투를 이제 그러면 처음 진행을 한다 치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정 교육이 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저 수투라는 과목이 예전에는 미적 1이었잖아. 근데 얘가 이제 미적 1이었는데 미적 1은 언제 배웠냐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미적 1이었고 이과 기준으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미적 2였어. 야, 미적 1이 어려울 것 같아? 미적 2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운 정도로 따지면
당연히 미적 2야. 그러면 중요도로 따졌을 때 미적 1이 중요할 것 같아? 미적 2가 중요할 것 같아? 미적 2가 중요해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미적 1의 흐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미적 2야. 대상인 함수만 되는 거야. 미적 1은 3, 4차, 미적 2는 지수로 삼각 포함한 초월함수. 그러면 미적 2에서 공식 외울 거 굉장히 많아지겠는데 기초적인 연산이 안 되면 솔직히 힘들겠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미적 1에서의 흐름을 모르면 미적 2는 아예 손도 못 대. 다시 미적 1부터 복습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실제 지금 내가 평소에서 데리고 있는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 돌아올 것 같아. 미적 1에는 다 까먹었어. 미친놈들이 미적 2에서 똑같은 게 흘러가는데 뭔 얘기를 들었는지조차 미적 1에서 뭘 들었는지조차 몰라. 그럼 이상한 놈들이야.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면 여기 덕서부는 지금 저쪽에 있는 평내 QM에 있는 학생들보다 좀 학생들 성적이 괜찮아. 수윤이도 이번에 점수도 많이 따라 올라왔고 괜찮은 학생들이 좀 많고 너희들 적극성도 뭐 꽤 괜찮은 편이라 뭐 미적 1 내용을 까먹은 채로 미적 2로 넘어가는 이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내가 설명을 한 것도 있고 아무튼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러면 미적 1의 흐름을 잘 알고만 있다면 미적 2에서는 똑같이 하면 되고 개선만 새롭게 하면 돼. 자, 근데 너희들 교육과 좀 보자. 미적 2에서 그 기초적인 연산을 미적 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연산은 다 수원에서 해. 그치? 그럼 미적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워졌고 이제 그 미적분을 잘 하기 위한 기초 연산은 여기서 하니까 그 흐름만 잘 익혀봅시다. 그게 수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미적 2에서도 다뤄내는 그 어려운 수학의 흐름이 결코 짧지는 않거든. 굉장히 길어. 아까 했던 것처럼 극한, 연속, 미분간, 미분성, 도함수 활용 1, 도함수 활용 2, 도함수 활용 3, 정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 활용까지. 그게 스토리가 쫙 길게 잡혀져 있는데 그거를 여러방 3주 만에 더군다나 주 3회로 끊을 수 있다? 나는 네버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중2 학생이 미적 2까지 선행을 나갔다 그래서 내가 미적 1을 처음으로 여름에 한번 깔아봤어. 3년 전인 것 같아요. 2, 3년 전인데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겨울방학 때 미적 1을 준비하는 게 보통이야. 나도 이제 막 대치동 이런 데서를 강의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마포에서 할 때라 뭐 엄청나게 교육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더 어린데 미적 1은 대부분 겨울방학 때 준비했어. 왜냐면 겨울방학 7주 기니까 충분하거든. 근데 여름방학 때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다 그랬잖아. 그때 어떻게 짰냐면 3주 방학 앞에 뭔가를 좀 붙이고 뒤에 또 한 2, 3일 붙여가지고 억지로 4주를 만들었어. 그 4주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 6회 수업을 했더니 24회 특강이 나와서 그 안에 미적분을 완료를 했어. 미적분 1을. 그런 방대한 내용인데 너네들이 주 3회로 3주 만에 끝낸다? 단 9번 만에? 절대 불가능. 반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반 정도 하려고 여러분한테 들으면 결국 그 뒷부분 기말고사 파트는 결국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미적분 1 수투의 꽃은 그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가 될 거거든.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 미분 계수는 별거 아니야. 도함수의 활용이 중요하지. 오케이? 그러면 그 수투를 제대로 대비하는 시간이 언제가 돼야 되냐면 그게 나는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학 1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기초 연산이고 수학 2는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러면 사실 너희들이 미적분 2, 너희들로 치면 미적분을 방학 때 한 번 준비가 가능하지. 가능할 거야 미적분은. 근데 그게 이제 그 미적분을 조금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수원 수투를 진행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문제 풀이까지 하면은 내용이 엄청 많을 거야. 수원 수투 같이 하는 게. 근데 그거는 결국 다 미적분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2학기 때 배우는 수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포석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튼 성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혜경이도 역시나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수연이 너도 지금 내가 아까 말했듯이 수투를 강요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강요를 해서 억지로 듣게 되잖아. 그러면은 수원도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고 수투도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버리면 사실 이번 방학이 시간이 되게 아깝고 수원조차 제대로 준비하려면 학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뭔가 너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고 있다면은 어떻게든 어머니랑 얘기하든 뭐 너 혼자 특수를 고민을 하든 해서 수원 수표를 들었을 때 지금 당장 수원은 어느 정도 따라가며 내신 대비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러면 수투도 역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고 여름방학 때 그 부족했던 부분을 다 완성을 지으면서 2학기 때 수투가 대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짜여있는 게 이번 특강이고 그게 그나마 평내보다는 여기가 좀 깔끔해. 거기는 진짜 난리도 아니야. 수투 특강도 하고 화학탕 특강도 하고 기하 특강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나 혼자 1학년 4개 하고 있어. 정규만 2개, 특강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성윤이 같은 경우는 뭐 확통이나 좀 더 해보려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한번 차편을 알아볼까? 평으로 갈까? 그런 영상. 그래 맞다. 너 전에 얘기했듯이 교재만 주시면. 교재 정도는 내가 이제 줄 수 있어. 그래서 교재 주면은 그거 공부하는 거는 너가 한번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출강 개념으로 여기를 오다 보니까 거기는 평내는 내가 이제 거기서 팀장이고 거기서 수학과를 막 운영하는 거랑 이런 건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출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뭐 원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수투 특강 하나 딱 까는 대신에 수원 수투 중에서 수원 아까 말했듯이 수원 하나 집중하면 좀 벅차. 나중에 수투가 어려우면 어떻게든 할 각오를 하고 수원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겠다. 그런 수원 하나 특강. 근데 지금 수원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번 여름방학을 살짝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수원과 수투를 병행을 하면서 둘 다 두말 특별을 한번 잡으러 가보는 거야. 수투는 물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수투 특강이 끝나면은 2학년 1학기 때 너희가 수투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내가 하나를 줄 거예요. 일부러 줄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풀이를 하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배웠는데 여름방학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 많이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시험 기간 아닐 때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학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비를 사가지고 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평에도 마찬가지 둘 다 제공을 할 건데 그런 걸 일단 줄 거니까 수투를 내가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로 나는 사실은 1학년들 전문 강사는 아니야. 1학년들보다는 사실은 2학년들 과목을 좀 주로 많이 했었고 그중에서도 문과이과 걸 다 많이 해서 전에 얘기했었듯이 내가 제 3년 전쯤 해서 전에 학원에 있었을 때는 확통 특강을 4개만을 개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장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나한테 전부 다 맡기기도 했었고 일부러 미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특강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성적을 많이 올려본 케이스도 있고 2학년을 좀 내가 오래 맡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내 나만의 미적원 강의가 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이투스에 있을 때 얘기를 해봐도 그때는 사실 미적분 2기는 했는데 삼각함수 쪽 할 때 조금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삼각함수 쪽 하는 거는 결국 수학 1이니까 이번 수업이 사실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수업들이 좀 많아.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 내가 강의를 오래 했었던 거, 나만의 컨텐츠가 좀 많은 거 이런 과목들이다 보니까 한번 힘써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수인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끝나고 나오는 연락 한 번 더 해보든 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대신에 그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전제적으로는 너가 뭔가 할 수 있다 또는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우씨 둘 다 힘든데 나 자신 없는데 거기 평내 저기서도 점수 낮은데 내가 하고 싶어서 특강 2개 듣는 애들도 있어. 수투랑 학종 다 듣고 수험까지 듣고 성적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고 이제 막 상승 궤도를 타기 시작하냐. 1학기 때 5등급 받다가 여름방학 때 나랑 수업하고 이번에 이제 1학년 종합등급이 3등급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거의 2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랐지 종합.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성장 궤도 상승 궤도 탄 애도 막 듣고 있으니까 최애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야 그거는 따로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1 혹은 수학 2 혹은 뭐 훗날 1년 뒤에 확통 미적 기하를 위해서 수학하 어떤 내용들 위주로 너희들이 복습할지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제일 처음에 누구? 집합에서의 정의역과 치역 확률에서는 맨날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냥 집합은 안 이런 게 나옵니다. 포함관계, 여집합,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밖에 없어서 얘는 생략할 거고 바로 누구부터? 산술기하부터 진행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산술기하 딱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산술기하를 나랑 이제 여기 진행 안 했던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치? 1학기 때는 너희들이 이제 뭐 나 만나기 전이니까 뭐 이제 성현이야 수박쌤은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때 뭐 산술기하를 해보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너희들 한번 떠올려봐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합쳐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 부르고 그 두 개의 평균들은 대소관계가 항상 일정합니다 였는데 자 기억나나요? 산술 기하 평균은 아무 때나 쓰는 거야?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쓸 수 있죠? 그렇지. 양수. A 또는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저거 확인하는 작업이 수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진다. 양수가 아니면 못 써. 근데 예전에는 너희들이 만났던 건 x-1 당에 x-1분의 1 할 거라서 x는 1보다 클 때라는 얘기가 있어 처음에. 근데 이제는 이 x 자리에 있는 요놈들이 너희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얘가 양수예요라는 걸 판단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줘야 돼. 됐나요? 그게 첫 번째. 특히 로그에서. 그게 생각보다 좀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산술기하 평균을 실제 했던 수학 4에서는 사실 저거에 대한 중요도는 많이 없었잖아. 참고지 정도에서는 좀 물어봤겠지만 문제는 아예 그냥 저걸 만족하게 만들어져 있었잖아. 너희들은 사실 합과 곱에 대한 얘기인가 역수의 합에 대한 얘기인가 그 정도만 확인하고 끝났었을 거야 수학 4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산술적인 평균. 산술을 통해서 뭐 계산을 통해서 산술적인 방법으로 얻은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너희가 알고 있는 평균, 두 명 평균 점수 내면 2분의 A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하 평균은 공식이 뭐냐면 루트 AB예요. 기하 평균은 기하학적으로 얻는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직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잘 기억하고 있구나. 직사각형 가로 세로가 각각 뭐 AB라고 했을 때 그때의 넓이는 얼마? AB가 되는 거야. 그때 이 사각형을 넓이를 유지한 채 가로폭은 살짝 줄이고 A는 조금 키우다 보면 분명히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 넓이는 같은 상황에 가로 세로가 같아지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놈은 분명히 B보다는 짧을 것이고 A보다는 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지. 그놈도 평균이랑 비슷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얻는 평균이라 불러요. 그럼 이제 넓이가 얼마? AB가 되는데 그럼 평균의 길이는 얼마? 루트 AB가 되겠지. 그거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 부르는 거야. 그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반드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 증명은 절대분명식에서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누구? 반. 누구 나오죠?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 둘 중에 한 놈은 제공이 될 거고 값으로서 주어질 거고 다른 하나에 내가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너희들이 만나. 그래서 첫 번째 곱이 주어진다면 합의 최소 그치? 그리고 합이 주어진다면 곱의 최대 이런 걸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주로 만나는 거는 왜 공식 이렇게 안 쓰고 좀 1번 10부터 바꿔서 쓰지. 어떻게 바꿨으냐면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주로 나누면 산술기하 평균이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데가 아니라 원래 식을 이렇게 쓴 이유는 원래 옆에 뒤에 뭐가 하나 더 붙냐면 조합평균 하나 더 붙어.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불러. 그래서 일부러 식을 저렇게 써놓는 건데 조합평균 사실 거의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식으로 분수보다는 정수가 편하잖아.
분수보다는 정사 편하다 보니까 양변이 그냥 두 개를 일단 해놓고 너희들이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때 합, 곱 말고 활용형 문제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있냐면 이거 보여보세요. 얼마지? 2. 역수의 합의 경우에 곱이 없는데 합의 최소 어떻게 찾아요? 얘랑 얘를 곱해보면 1이라는 상수 나오잖아. 곱을 모르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안 줬지만. 그치? 그래서 얘는 곱이 주어졌네. 그래서 2루트에 2이 곱하면 1. 즉 2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은 2입니다 했는데 그때 만약에 문제가 그때의 x를 구하세요. 어떻게 풀어요? 맞아. 대부분 학생이 어떻게 푸냐면 그때의 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은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보다. 근데 최소값을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2보다 크다 또는 같다인데 제일 작은 거는 큰 건 아니겠지. 그래서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은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x와 x분의 1이 같습니다라는 식을 세워가지고 양변을 x를 곱해서 x제곱은 1. 그래서 양표를 그렸으니 x는 1입니다. 왜냐면 x는 0보다 크니까요. 미쳤네요. 0보다 크니까요. 그치? 이렇게 푸는데 이제 너희들이 수학 1에서 지수 로그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만날 때는 그때의 x를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산술기하 제대로 풀 줄 아나? 인식 세울 줄 아나? 이건 물어보는 게 주된 포인트는 아닐 거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빠르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봐. 더 했어. 어떤 놈 두 개를 더 했어? 똑같은 놈 두 개를. 똑같은 두 개를 더 했는데 얼마 만들어졌어? 2. 하나하나 얼마나 되냐? 1. 그럼 당연히 얘는 1 아니냐? 그럼 그걸 왜 계산하고 있어? 라는 생각. 왜냐면 이제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잡해져 있어. 이 식을 이 두 개를 역수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개가 같습니다라는 식을 통해서 그걸 뭔가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야. 저 동그라미 부분 자체가 복잡해져서. 그래서 같은 것 중에서 이에요라는 걸 먼저 찾아주는 그게 첫 번째. 최소가 될 때의 뭔가를 찾기 역수의 합에서 역수의 합을 계속 나올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거만 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역수예요 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 A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을 분의 1로 만들면 역수인 거 알지?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아무도 안 듣고 그지? 근데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을 곱했을 때 1이 나온다면 A와 B는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따질 수 있겠어? 영역을 B로 나누면 되겠네. 아니야. 곱해서 1이니까 역수 관계야 라고 만들어갈 수 있겠어?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점. 이제 역수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역수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수에서는 그나마 나은 게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인데 이놈의 최소값을 찾아볼래? 라고 하면은 답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로그로 넘어가면 로그의 A의 B 더하기 로그의 B의 A가 나오는데 그놈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야 답은 2가 되는 거야. 요놈 둘이 역수관계, 요놈 둘이 역수관계에 있습니다를 너희들이 발견을 하는 거야. 그게 주요 포인트로 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곱하면 1이잖아요. 안 주어졌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야. 네. 곱해서 1입니다라는 거에서 너희들은 곱하면 1이네 곱해봐야지 식을 써서 그게 1이다라고 둬야지가 아니라 둘이 역수관계에 있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역시 수학에서의 기본 상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오메가 배울 때 고차 받는 식이지 오메가 배울 때부터 그걸 좀 강조해서 막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게 수학 쪽에서의 상식 곱하면 1입니다.
둘이 무슨 관계? 네? 둘이 무슨 관계? 곱하면 1입니다. 역수. 역수 관계. 그게 나와요. 기억나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의 1입니다. 그게 둘이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참고지 참고요에 1가 나온단 말이야. 아 여기에서 양변 오메가 바로 나누니까 1 맞겠네. 2식 맞겠네. 다 아니라고. 곱해서 해니까 역수 관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돼. 뭔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산술의 평균이 막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실제 예시 문제야. 내가 막 풀어주기도 할 거야. 오케이.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수 로그라는 그 수학원의 첫 단원을 잘 해야 될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가 일단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딱 두 가지. 뭐 최소가 될 때 그때의 x값을 찾으라는 문제에서 실제 그걸 같다라는 식을 두는 게 아니라 같은데 둘이 더해서 얼마야? 8이야. 그럼 각각 얼마라는 얘기야? 4, 4. 둘이 같은데 같이 못해도 64가 나왔어. 그럼 각각 얼마라는 얘기야? 32, 32. 그렇게 식을 세워준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역수관계 잘 찾기. 지수로그에서 계속 또 연습하는 녀석이 될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남은 내용들 더 진행할게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며칠이지? 27일인가? 27일 목요일 날 일단 오늘 수업했고 28일까지는 정상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며칠이지? 1일일 거야. 그래서 1월 1일은 휴강이에요. 학원 전체 휴강. 그래서 아예 그냥 수업이 없고 뭐 필생을 또 클성할 때처럼 보충하실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휴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일날 개강인데 2일날 수업 없으니까 3일부터 개강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원 정규 수업도 마찬가지고 수투 특강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확통은 언제예요? 확통은 요일. 아 나? 네. 그 평내? 네. 토일 주말. 그러면은 바로 올라. 그날 늦어도 그날 저녁 중에는 올릴 거라서 너가 뭐 1, 1월 뭐 이렇게 들으면 될 거야. 아침까지는 올라가 있을 거야. 네. 그렇게 되고 교재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이제 오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 줄게. 뭐 그리고 뭐 태경이나 소연이도 마찬가지. 확통도 한번 미리 들어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교재는 내가 주는 거야.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화목과 계속 수업이 진행될 거고 대신 방학 동안에는 수투 특강 때문에 정규 수업이 학관이 없어. 그래서 학과는 진행되지 않는데 금요일 날만 학습 관리가 있습니다. 화목은 학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투 특강이 화목에 진행이 되잖아. 학관이 뭐예요? 네? 학관. 우리 테스트 보는 거. 우리 이거 수업하기 전에 보는 테스트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학과는 있습니다.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금요일은 시간이 지금과 똑같은데 지금 수원 정규반이 지금 화목에 지금 현재 시간 말고 앞 타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문자 보내줬었을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또 다시 한번 변경이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사실 그 누구였냐? 권보경? 보경이가 온다라고 했을 때의 시간표였고 안 오게 되면 시간이 다시 한번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참고해야 될 거야. 알았죠? 아무튼 혹시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봐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앞으로에 대한 얘기라던가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대강 진행하다가 뭐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을까? 내일요? 네. 휴가 맞으면 휴학이 아무튼 뭐 지금 뭐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이어서 계속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산술기하 평균에 이어서 이제 쭉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함수로 넘어갈 건데 아까 말했듯이 1대1 대응 1대1 함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치면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그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 정도는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누구로 넘어가냐면 함수 파트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중요하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오는 건 뻔하긴 한데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함수 실제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상관함수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삼각함수에서는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서 역함수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물론 존재하도록 만드는 조건 있기는 해. 근데 그건 이제 역함수를 부여보고 이런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함수 파트를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유리무리 함수를 넘어가는데 유리무리 함수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별거는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리함수가 특히 이제 그런 좀 큰데 점근성과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특징들 있지. 특징 5가지. 그 5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무리함수에서도 역시 너희가 이번에 시험을 쳐봤을 때 알 거야. 너희들 학교에서도 역시나 뭐가 나왔었냐면 참가지식 문제가 또 나왔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다음 중 어쩌고 저쩌고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의역, 2번 지역, 3번 표기이동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든 것이다. 4번 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5번 1, 3, 4분면을 지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특징들 여기는 뭐 딱 정형화된 특징은 아니지만 참가지수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특히 유리함수에서는 누구 역함수 내용도 또 나오지. 그리고 무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공식으로서가 아니라 구하기 문제가 들어갈 거고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에 공식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그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달라는 거. 그게 이제 유리무리함수에서 하고 싶은 얘기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 더 들어가냐면 유리무리함수에서 이제 직선 과의 위치 관계 있지.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에서 어떤 1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뭐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점의 개수고 위치 관계도 결국 교점의 개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 방에 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좀 봐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왜냐면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또 판별식으로 또 들어가거든.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만드는 거잖아. 왜?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위치 관계가 곧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 역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F와 F 인버스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얘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같은 내용인 거 알지? 왜? F와 F 인버스가 만나면 F 인버스는 곡선인데 왜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F와 F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을 찾을 때는 만약에 저 fx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라면 yx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끝나잖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걔는 y는 xy 위치 관계로 들어가고 y는 x는 1차 함수, 즉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지수로 함수에서 얘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지수 함수에서. 그리고 로우 함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근데 물론 거기서 접하는 경우는 나중에 지수 로그 함수에서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얘는 수학 1은 아니고 미적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먼 얘기기는 해. 근데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또 역시 나오게 될 거니까 잘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판별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미분을 한다고 그치 또는 만나는 점을 찾는다고 해서 몇 차 함수가 아닌 거 2차 방정식은 아니잖아. 알았죠? 판별식을 쓰는 거는 2차 방정식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고 이때는 미분을 통해서 뭔가 풀어나가는 식으로 들어갈 거야. 알겠죠?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한 유리함수, 무리함수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역시 어디로? 미분 문제로 넘어갑니다. 언제? 역시 미적분에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유리함수의 미분, 무리함수의 미분. 이과들은 나중에 그때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알았죠? 수투 말고 미적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끝이 났고 경우의 수도 완료가 된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너희들이 배우는 수학 하 내용, 전반적인 내용 싹 다 진행 한번 해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게 뭐였냐면 고2가 되더라도 너희들이 수학 하와 수학 3은 수학 3과 수학 하는 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 너희가 이번 방학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들어가도 알 거야. 기본적으로 수학 상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알아두세요라는 내용을 내가 말하기도 할 거고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 계속 쓰이기도 할 거야. 그래서 수학 상하에 관해서 너희가 아예 손을 놓지 말고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고2 때도 복습으로 한 권씩은 풀어보라 그랬잖아. 그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개념상 하지 말고 두꺼우니까 너무 막 두꺼운 거 어려운 거 막 너무 쉬운 거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평범한 문제집들로 적당히 얇은 걸로 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서 대략 추천하는 문제집이 뭐냐면 아셈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짱 시리즈 중에 짱 쉬운이 있고 짱 중요한 게 있고 짱 어려운이 있어. 짱 쉬운 유형, 짱 중요한 유형, 짱 어려운 유형 이렇게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어떤 걸까? 그렇지. 중요한 요거 하나 정도만 너희들이 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동안에 그냥 한 번만 풀어보는 걸로도 충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지금 겨울방학 하고 나서 1학기 과정 동안에 수투 복습할 수 있는 거 하나 줄 거라 그래. 수투 특강 듣는 애들 같은 경우에 그때 내가 나눠줄게. 짱 중요한 요 수학 2가 될 거거든. 그 이제 내가 준비해서 너희들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교재 자체가 얇아. 답지까지 포함해서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려나? 지금 요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부담 갖지 않게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좀 가볍게 풀기 적당하고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중요한 문제들 말 그대로 다 다루고 있어. 빠뜨리는 것도 없을 거고 엄청 심오한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들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물론 아셈 출판사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주로 쓰는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또 풀었던 문제니까 다시 풀라고 하기 그렇고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아셈이라는 출판사인데 거기가 이제 실제 학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출판사야. 학원 선생 이제 때려치고 이제 그냥 책만 만드시는 분들 모여 있는데 학원 강사를 현재 또는 얼마 전까지 했었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괜찮은 게 많아.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도 많고 기출 문제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 많거든. 그래서 이 짱 중요한 유형 요거 하나 정도는 수학 상하 거 한번 방학 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는 2학년 중에 그냥 1년 동안에 그냥 딱 그것만 풀어보라는 얘기. 알았죠? 그렇게라도 조금씩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이제 이제 좀 길었고 모의고사도 좀 이제 준비도 해봤고 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내일 한번 봐서 뭐라 해야 되지? 내일은 조금 이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간단하게 좀 수업할 얘기 할 거 있으면 얘기 좀 하고 앞으로 수업에 대한 설명이나 좀 간단히 진행해서 바로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내일은 몇 시? 7시 45분까지 오면 돼요. 그래서 학습 관련 없고 대신 이제 일요일 딱 끝나고 그 다음 목요일부터 이제 다시 한번 달릴 거야. 수학 1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신 대비 때처럼 쭉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그때 이제 그렇다고 학기 중까지 이제 2개월 동안 학기 개학하기 전까지 방학 동안에 2개월 동안 무조건 수학 1과 수학 2를 급하게 빼거나 막 이해도 안 되는데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게 지문 있으면 지문 열심히 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거니까 알겠죠? 시간이 쫓기는 식으로는 진행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질문할 거 열심히 질문해보고 그래서 내신 대비 때 다시 한번 완성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방학 때 웬만한 걸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니까. 알겠지? 오케이. 아무튼 수고 많았고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수고했어.